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스타를 초대해서 건강 고민 함께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가 등장할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면서 가을 나들이 용품 판매량 또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금강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서둘러서 이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산에는 단풍이 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네요. 자, 나들이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오늘 날씨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전해 주십시오. 네,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텐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고요. 서해안과 남해안도 시야가 답답한데요. 출근길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6도, 대전은 10.8도, 부산은 15.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에만 일요일 밤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가 마치 선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셔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스트레칭을 배워볼 건데요. 엉덩이 바깥쪽에 자주 쥐가 나거나 또는 굳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덩이 바깥쪽 근육인 대퇴근막 장근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완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이 자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을 뒤로 뻗어서 하이 플랭크, 높게 엎드린 자세로 양손은 어깨 너비, 양발은 서로 붙여줄게요.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서 오른쪽 발날을 바닥에 세워줍니다. 자, 왼발은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발가락이 정면을 향하도록 놓을게요. 왼손은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시선 가까운 바닥을 보고 호흡을 반복할게요. 호흡이 끝난 후엔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주고 왼손과 왼쪽 발을 제자리에 놓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할게요. 양발 뒤로 쭉 뻗어서 두 발은 서로 붙여주고 양손은 어깨 너비를 만들게요.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서 오른쪽 발날을 바닥에 놓겠습니다. 왼쪽 발가락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왼발을 앞쪽 바닥에 놓을게요. 왼손으로 허리를 잡고 천천히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어깨가 뜨지 않게 몸의 힘을 이용해서 바닥을 꾹 눌러줄게요. 왼쪽 엉덩이도 발이 향한 방향으로 꾹 눌러줍니다.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왼손과 왼발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낮춰서 아기 자세로 휴식할게요.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몸속에 마약 운반 보디패커입니다.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가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12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경 용산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부검을 해보니 이 A씨의 사망 원인이 다름 아닌 엑스터시 급성 중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보디패커가 국내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가려다가 검거된 케이스는 있었어도요. 지금 이 사건처럼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이 한국인 보디패커가 검거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각종 마약이 성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바디패커, 국내인 바디패커의 방식으로도 국내에 대량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디패커, 몸속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는 영화에서나 봤었던 건데 이거 어떻게 적발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당시의 적발 방법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요. 사망한 A씨를 부검을 해보니까 그 혈액에서 무려 20.36mg의 엑스터시가 검출이 됐는데 통상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하더라도 0.1에서 2.4mg 정도가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보다 이 A씨가 무려 200배 넘게 수치가 확인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위에서 이 엑스터시가 터진 봉지만 79봉지가 발견이 됐고요. 아이고.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온전한 엑스터시도 130개 함께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엑스터시 치사량이 7알에서 14알 정도면 치사량인데 이 A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많은 양의 엑스터시가 몸에서 퍼지면서 급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A씨 대장을 살펴보니까요. 케타민 분말 118g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 이 양이 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아니 끔찍한 게 그걸 삼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이 사망한 A씨 부검에서 상당히 의외인 점이 또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A씨를 딱 부검해 보니까 모발에서는 어떠한 마약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위장, 장 등 이 장기에서만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씨가 평소에 마약을 투약하는 투약자, 복용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내 유통을 위해서 몸 안에 마약을 숨겨서 들여오는 이른바 바디패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A씨가 바디패커의 가능성에다 무게를 두고 현재 공범과 마약 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사에 따르면 이 A씨는요, 지난 8월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사망하기 하루 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수사 당국은 이 사망자가 아무래도 국내 마약 유통책에게 마약을 운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현재 추측하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이 케타민과 엑스터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 바디패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까지 바디패커가 발견됐다는 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약 관련 사건, 사고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자주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마약 총정국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약 관련해서 어떤 경각심도 좀 높여야 되겠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엄마 때리는 부살해한 10대입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흉기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서로 다투던 부모님을 말리다가 흉기로 이 부친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A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어제 대전지법은 이 A씨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또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대 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겁니까? 이 지난 9일 오후 2시에 신고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의 신고가 됐냐라고 살펴보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숨진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가 119로 접수가 됩니다. 현장에 이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보니 정말로 현장 차량 안에는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 B 씨의 유적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 아들인 A군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 아들 A군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A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119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저녁 8시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9에 처음 사망 신고를 한 게 그 A 씨하고 어머니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범행 직후 A군은요, 자신의 어머니랑 함께 이 차량에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청량에 위치한 친척집에 가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구책을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논의를 해봐도 뭐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자택으로 돌아왔고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A군이 범행에 쓴 이 흉기가 청양 등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요. 그 근처를 현재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건인데 법에 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건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해도 너무한 배달앱 요청 사항입니다. 이 배달앱으로 주문하면서 요청 사항을 5줄, 6줄 적는 고객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12일 이 자영업자 카페 게시판에는 치킨집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주문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주문서 요청 사항을 좀 보면 마스크 꼭 끼고 요리 부탁, 봉투 꼼꼼히 꽉 채워서 예쁘게 넣어달라, 정량 안 떨어지게 넉넉히 바싹하게 튀겨달라,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해달라, 강아지 있으니 벨 노크하지 말라,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리고 문자 전송까지 부탁한다. 절대 안 씻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고요. 수저퐁그 챙기고 이 소금은 빼달라라는 빼곡히 적힌 이러한 요청사항 등이 담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은요. 이 정도면 바쁘다고 하고 주문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사장의 분노에 공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리뷰하고 평점을 또 안 주니까 네. 지금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다 들어줘야 되는데 저 정도 요구면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소비자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 갑질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난 6월에는 이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는 우리 아이가 순살을 좋아하니까 몇 조각 넣어주면 감사. 이러한 요청을 하신 분도 있었고요. 식구가 5명이니까 치즈볼 5개를 넣어달라. 5개 챙겨주면 리뷰 예쁘게 작성해주겠다라면서 이 리뷰를 빌미로 주문하지도 않은 이 메뉴를 당당히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 대형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문매를 맞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소 배달 금액,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서 주문하면서 아이랑 먹을 거니까 위생에 더 신경 써달라, 물티슈 20개 넣어달라, 냅킨 많이 넣어달라, 온수 한 컵까지도 가져다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리뷰나 평점이 중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다 들어주든가 아니면 뭐라고 막 면박을 해도 꼼짝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합니까? 이 한 배달앱에서 설문을 했다고 해요. 네. 가장 곤란한 손님의 유형이 무엇이냐 물었더니요. 1위가 당당하게 사이드 메뉴를 요청하는 손님이 가장 곤란한 손님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레시피를 무시하는 맛 변경을 요청하는 손님. 그리고 3위는 2인분 같은 1인분을 요청하는 손님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거 흔히 예전에 저도 학생 때 한참 먹을 때 네. 아줌마 알죠? 2인분 같은 1인분 아시죠? 막 이랬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낭만 닥터가 직접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낭만 닥터가 평택에 사는 딸이 사연을 보내서 허리 통증이 심한 어머니가 사시는 전북 무주까지 갔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얘기거든요. 수술 후에 허리 통증 없이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 자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지난 이야기. 만능 MC와 낭만 닥터가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성우님이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재원입니다. 네. 오래도록 서 있질 못하고 걷지를 잘 못해갖고 앉아서만 주로 살아요. 7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느새 굽어진 허리.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허리가 뚝 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내가 미안해서도 못 살겠고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워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하루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죠. 걷는 거는 한 5m 제대로 못 걸어요. 집에서 꼬부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끔찍거리는데 찾을 같은 데 미안해. 밥 먹는 것도.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6, 7년 지금 들어가요. 점점 갈수록 이 다리가 저려서 못 살겠어요. 이제 갈수록.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는 꼬부러져요 이렇게. 정밀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죠. 두 군데가 져가지고 원포탈을 하나 가지고 위아래 투 레벨을 다 하는 우리가 마이크로 인스테빌터 그러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게 신경결. 요렇게 보여야 되는 신경이 요렇게 좁아지게 된 거죠. 거의 안 보이죠? 네. 꼭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니까. 드디어 허리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배려로 보호자인 따님도 수술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오래도 눌려져가지고.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술이 무서우시니까 아마 오늘 끝나면 한 3시간, 4시간 뒤면 걸어다닐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네. 수술은 잘 끝났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수술은 안전하게 잘 끝났고요. 다행이네. 네, 이번에 이제 어려웠던 점은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누르는 원인인 그 황색 인대가 아래쪽 신경 조직을 많이 눌러서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리하는 과정도 힘들었었고 뼈가 많이 자라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또 잘 제거하는 것도 이제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빨리 서둘러 쟀으면 몇 년 전에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척추 내시경 감압술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Stenosis, the long skin incision, but just one skin is small, and so we can save we can preserve muscle and concentrate. 다음 날 내가 혼자 걸어볼게. 아니 허리가 완전히 펴지셨는데요? 어머니. 원래 혼자 잘 못 걸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 걸어요. 아니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잘 걸을 수가 있어. 기억나시죠? 완전히 기역자로 굽어있던 허리 말입니다. 7년을 펴지 못했던 그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셨어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정말. 아주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이만큼 벌어져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좁아졌던 공간이 이만큼 벌어지고, 그죠? 잘 됐습니다. 어른들 덕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걷고 활동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운동을 많이 해요? 걷는 거, 걷기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을. 예. 근데 저 내일 퇴원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퇴원해도 되는 예, 거예요? 오늘 가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하루 만에 퇴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 계십시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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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은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훨씬 더 편안하고 통증 없는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잘 됐습니다. 보람이죠. 따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죠. 엄마 수술 잘 됐대요. 수술 잘 됐대? 예. 꼿꼿하게 섰어? 예, 꼿꼿하게 서서 축하해요. 축하해. 예. 나이도요. 그리고 일주일 후 동네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비가 내린 가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만능 MC 백봉기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무주군에 우리 유성호 어머니를 만나 뵈러 왔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낭만닥터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어디 계시지?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원장님. 예. 예, 저 백봉기입니다. 예. 예, 지금 전 도착했는데 지금 어디쯤 계세요? 진료가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이러니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예. 원장님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이 안 되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천천히 오세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낭만닥터님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못 참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어머니 댁으로 함께 가보시죠. 과연 어떻게 변하셨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급히 가봤는데요. 계시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머니. 야, 어머니 맞으세요? 네. 야, 유성 어머니.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그때는 이렇게 계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허리가 지금 일자로 빠듯하게 서 계신데요? 네, 저 인자예요. 와. 수술 전과 후가 진짜 달라졌죠. 그럼 저 어디 앉을 데 없어요, 어머니? 아, 예. 의자. 여기 있어요. 잠깐. 와, 어머니가 갑자기 행동도 엄청 빨라지셨어. 번쩍 일어나더니. 네. 근데 누구세요, 이분은? 우리 재수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이고, 형님이 저렇게 네. 허리를 섰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아, 진짜요?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신기하죠. 아. 너무 신기해서 나도 그렇게 고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 옆에서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어머니 수술 전이랑 수술 후랑 어떻게 달라졌어요? 풀리면 잘 다니겠다. 빨리 가. 아버님보다 더 빨리 걸어요? 야. 전에 한번 찾았는데 네. 빨리 가. 너. 아니, 가다 보면 나는 저 앞에 가고 오지도 않아서 더 내다보면 뒤에 있어. 그래서 어머니,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상쾌하고. 야. 그 못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시각 비도 내리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오는 우리의 낭만 닥터.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야, 그러세요. 허리가 그렇게 이렇게 푹푹 켰다는데 너무 신기해요. 예. 수술 잘 된 것 같아요. 원장님도 보려고 왔어요. 제가 앞으로 잘 보살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우, 우리 낭만 닥터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뭐 이렇게. 팔이 빠져보려고 그러죠. 조우산 받으셔야 되겠어요. 야, 짐이 엄청 많으시네. 역시 우리 낭만 닥터님. 이 동네에서 이제까지 좋아지셨네. 동네 분들이 전부 놀랐어요. 아니, 아까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분들 말고도 네. 아시는 분들이 전부 수술하고서 금방 그 이튿날 퇴원했단 말이 막 그런 분들 놀랬대요. 두 분 운동도 하실 겸 예. 상태도 한번 보실 겸 같이 그러시죠. 이렇게 한번 동네 한 바퀴 같이 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걸어보시죠. 예. 그럴 때 이제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배에 힘을 줘도 배가 여기 그냥 꼬부러져. 이제 걷는 건 일도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편하게 하시면은 이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예, 왔어요. 어때요? 예전이랑 보시니까? 허리가 완전히 펴졌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병원 갔다 나오셨네. 어때요, 어머니 보니까? 나 이렇게 서본 적 없지요? 허리가 똑바로 펴졌잖아요. 똑바른가 봐. 얼마나 좋아요. 예.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예. 마을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마을 분들한테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도 못한 환자분이야 사람이에요. 물론이고, 가족들이야 물론이고 말이에요. 네.
감사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사는 그렇죠. 예. 건강해진 허리가 정말 이 마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낭만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유성호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환자분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근력 강화 네.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대로 무리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 우리 잘 하시는 스쿼트이 허리 근육까지 같이 단련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쿼트 운동, 우리 양다리를 이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그리고 이걸 넓게 벌릴수록 좀 부음부까지 같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드시 11자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앉기가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벌려도 괜찮고 그래서 앉을 때 허리를 숙여서 앉으면 안 되고 그대로 무릎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자, 볼펜 줍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능력껏 이게 이제 아마 연세가 있고 허리가 이제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앉기는 밸런스 잡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 내려가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번이 안에서 네. 척추 근육, 그다음에 골반 근육, 하체 근육까지 함께 단련이 되니까 하루 이틀 한두 달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척추 근육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괜히 낭만 닥터가 아니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죠? 제가 우리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좀 예쁜 사진 좀 찍어드리고요. 네. 낭만 닥터의 사진관 오픈합니다. 자, 이거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요. 자, 카메라. 자, 예쁜 포즈. 못하는 게 없으신 낭만 닥터. 전문가 포스죠? 7년 만에 함께 허리를 세우고 서서 비로소 마주보게 된 부부. 이제는 건강할 날만 남았는데요. 낭만 닥터의 사진이 두 분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만능 MC와 낭만 닥터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었는데요. 구수한 옥수수입니다. 와. 아이고, 야. 우와. 오, 따뜻해. 따뜻해. 와. 드셔보시고. 저 선생님한테 제일 맛있는 거 큰 걸로 드려야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맛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맛있겠다. 자, 여기 저기. 이거는 이거 맛있게 먹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맛있게 잡수면 돼요. 이거 한문가 분다고 안 그래? 한문가. 알이 톡톡 씹히는 뜨끈뜨끈한 옥수수.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먹고 싶네요. 제가 또 하모니카로 잘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숨 차시겠다. 숨 차시겠네. 옥수수도 잘 먹었고요. 네. 그다음 우리 유성원이 이렇게 좋아져서 건강하게 이렇게 허리 꼿꼿이 꼭 펴고 걷는 것도 보고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클래식 기타 한번. 아우 고맙습니다. 바가지는 왜? 클래식 기타에 필요한 발판입니다. 발판. 진짜 자연 발판. 바가지. 저렇게. 딱 좋네. 잠시 감상하실까요? 기립박수. 대단하시네. 오늘 지금 이렇게 수술하시고 이렇게 쾌유하셔서 굉장히 좋고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다른 데가 아프시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이 낭만 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도요.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같이 달려오겠습니다. 저희도 달려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닥터가 간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행복진료실을 이끌어 주실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죠. 신경과 장민욱 선생님 어서 오세요. 모사원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품생명공학과 차윤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특별한 스타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토끼 소녀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누군지 모르겠어.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 난 또 저 가면이 얼굴을 다 가리는 사람 처음. 얼굴이 저렇게 조그매요. 얼굴이 작아 일단. 일단 배울까? 예. 누구신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제가요? 미용실 원장님. 아니 미용실 원장님 추천. 이거 네. 딱 옛날에 그거잖아요. 그 미코 출신들 있잖아요. 미코.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다들 보면은 원장님 추천 때문에 제가 했어요 이러잖아. 이제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머리를 사자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딱 올려놓고 이렇게 걷잖아요. 네. 그 워킹 연습하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스 코리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네. 거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스타 하님, 진, 사원님들 이렇게. 저분 제가 이렇게 각선미를 봤는데 네. 미스 코리아 출신 맞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합니다. 네. 자, 미장원 원장님 추천도 있었고 지금 뵈니까 얼굴도 조그맣고 뭐 아까 뭐 외모를 보셨다니까 자, 그럼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 볼 겸 두 번째 힌트 가겠습니다. 구독자가 16만 5천 명. 너튜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네요. 팔로우가 아니라 이제 구독자니까 너튜브가 맞는데. 그러네요. 부럽네요. 오늘 아침 제 채널 보니까 2,311명이던데. 야. 대체 언제쯤 저렇게 클 수 자, 먼저 있을까요? 한 수 아래 한 수 아래. 전국에도 3,000명. 야, 제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아이고. 아시죠? 우리 1000명대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네. 실버 버튼 앞에서. 그래서 제가 두 분보단 낫습니다. 저는 4000명대니까. 도토리 그러세요? 키재기네요, 뭘. 자, 세 분 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누구신지 정체를 밝혀주세요. 짜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잘입니다. 예. 아니, 이해가 안 근데 돼. 구잘 씨가 무슨 저 원장님 추천, 우리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인 줄 알았잖아요. 나갔었어요? 아유, 절대 아니고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미녀들이 수다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엄청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는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께서 아니 한국말도 잘하고 왜 미녀들이 수다 안 나오세요? 이러시니까 저도 미녀들이 수다? 그래서 원장님 추천으로 한번 찾아보고 뭐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지원했는데 호기심, 네. 덜커덕 걸렸구나.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저 방송계 입문이 그 미용실 원장님 덕분인 거잖아요. 그 미용실 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진짜 덕분에 여태까지 방송하고 있거든요. 보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원장님은 원장님이고 우리 중요한 건 아까 이제 16만 5천 네. 도토리 키재기들로 봤을 때 언제나 궁금한 건 이게 입담이나 이게 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역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저도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로 시작을 했거든요. 재미로 시작하고 약간 여행도 좀 올리고 그래도 우리 뭐 우즈베키스탄도 소개해주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었기 때문에 아버님이랑 막 시장도 구경하는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외국인들 친구들은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문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조금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시 저렇게 너튜브 활동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지금 이렇게 봐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행복진료실은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진짜로 저 사실 체력 때문에 뭐 어릴 때는 사실 체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완성도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하루 종일 촬영하다 보면은 되게 발리 피곤하고 얼마 전에 강호동 씨 하시는 예능에 나왔는데
와, 선배님들이 다 빼째라니니까 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엄청 이렇게 열심히 이게 몇 시간 방송했는데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체력을 기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좀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강호동 씨, 네. 그러니까 강호동 씨하고 방송하면 에너지를 뺏기는 여기는 저희가 가도 조금 밀릴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오늘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옆에만 앉아도 어마어마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 와서 에너지 충전도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30대시잖아요. 근데 30대에 벌써 기운이 없다?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그래도 같아요. 거의 40대로 갔죠. 자, 체력 때문에 고민이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뭔지 한번 보고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 한번 해주시죠. 네, 생존 근육을 사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존 근육. 역시 뭐 기운이 좀 있으려면 근육이 있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100세 건강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100세 한참 멀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저도 벌써 50대니까 거의 반 이상 산 거잖아요. 네. 금방 다가옵니다. 맞아요. 확 체감이 돼요. 야, 저도 이제 5학년 이제 왔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5학년 되고 나니까 사방 아파. 그리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요. 이렇게 아프면서 100세까지 사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아마 건강하게 하고 싶지 이게 골골하게 사시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병장수, 100세 건강,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면서 그때까지 살아갈 때는 근육이 참 중요하긴 그럼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 근육이 부족하다는 걸 의학계에서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정확히 질병 코드 sarcopenia라고 이제 진단을 했죠. 2018년도에 일본에서도 등재를 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걸 이제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제 국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다 질병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국건형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 조사했을 때만도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근간소증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검사하면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와, 이게 걱정이 되네요. 근육 없다고 뭐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약하다. 사람들이 구자희 씨처럼 그냥 근육이 없어진 거는 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우리 장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병입니다. 근육이 부족하기만 해도 일단 보행에 문제가 생기고요. 보행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나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성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근육이 없는데 왜 암에 걸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근육은 단순히 우리 운동만 이렇게 관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40% 정도가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40%를 근육이 차지를 하고 열을 내주고 있는데 근육이 감소했다? 열이 덜 나게 되잖아요. 그럼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보기 좋으라고 우리가 근육 키우고 우람한 근육을 자랑했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생존을 위해서라도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근데 자연스럽게 근육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0대를 기점으로 매년 1에서 2%씩 쭉쭉쭉 떨어지다가 8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정도로 근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 이제 어떤 위험성이 커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감소증 노인 같은 경우 입원이나 사망으로 인한 위험성이 남자는 5배, 여자는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그게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젊었을 때도 근육을 이렇게 딱 유지하기가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운동해야 맞아요. 돼요. 금방 근데 빠지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또 더하고 맞아요. 방심하면 금방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젊었을 때는 운동 하루 딱 하면 3일은 뭔가 좀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3일 운동해야 하루 정도 좀 빵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 사수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니까 확실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내 몸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또 생존에 필요한 근육이면 네. 근육이 좋은 근육도 있고 나쁜 근육도 있고 이래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이 노년내과에 계시는 네. 김광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이 근육이 좋은 분들은 오래 살기도 하지만 이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근육은 한 사람의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근육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저 그러면 좋은 근육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근육이 좋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근육이 좋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좀 이렇게 벗으면 네. 이게 복근이 좀 있어서 쪼꼴레 요것도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비오 이소룡 네. 그다음에 최근에 떠오르시는 김종국 분들이 씨 있죠.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벌크업 해가지고 네, 좀 네. 등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있는 거 좋죠. 아니 근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근육도 진짜 보기에 헐크 근육 있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근육도 있고요. 이소룡 얘기했는데 이소룡은 다부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왜소해 보이는데 잔 근육이 탁탁탁탁 박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육이 멋있어 보여요? 저요? 단단한 근육. 단단한 거. 단단하면 약간 탄탄해 보이잖아요. 아, 그게 너무 좋은데요. 눈에서 꿀 떨어진다. 단단, 상상했어요. 야. 그러면 좋은 근육은 어떤 근육? 뭐 일단 근육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네.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힘과 또 그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근육의 힘을 좀 측정하고 싶을 때 악력을 많이 재보기도 하잖아요. 네. 악력을 이렇게 꽉 쟀을 때는 네 그렇죠. 이 손아귀에 있는 근육의 힘을 보는 거고요. 뭐 스쿼트를 몇 번을 할 수 있느냐, 계단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 100m 달리기를 몇 초에 할 수 있는지는 바로 근육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셔서요. 그러니까 뭐 50대는 물론이고 60대라도 젊음을 유지하고 근육량이 상당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죠. 60대가 어떻게 노년이냐. 청장년이다. 청년 회장을 60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5세를 이제 노인의 이제 뭐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한 조사에 따르면 내가 언제부터가 이제 노인일 것 같냐라는 조사에서 70.5세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70세가 넘어야 이제 노인이다라고 이제 점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근력의 기준이 되는 악력 또한 많이 세졌다고 하는데요. 2009년 60대 남성의 악력은 36.9kg였지만 2017년에는 38.7kg로 상승을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2009년보다 2017년도에 악력이 약 6.2%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악력이 저렇게 좋아졌다는 건 근육이 더 좋아졌다는 건데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근육 평가할 때 뭐 양과 힘과 기능을 가진 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악력 잰 거는 뭐 그냥 그야말로 힘만 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네요. 우리가 옛날 딱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닥 좋은 게 아니다.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빠르고 막 이런 거. 야, 근육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런 근육은 불편한 게요. 목욕할 때 이게 안 돼. 아유. 이거 이상 안 가. 이게 안 가요. 그럼 얼마나 불편한데. 네, 뭐 좋은 근육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안 좋은 근육을 오래 방치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안 좋은 근육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근육의 한 덩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근육에는 근내 지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소고기에 마블링 생각하시면 돼요. 마블링. 우리 소고기에 사실 마블링이 많으면 너무 살살 녹고 맛있고 좋잖아요. 먹을 땐 좋죠. 근데 이게 적당하게 지방이 끼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이 지방 자체에서도 독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뭐 독소 분비로 인해서 각종 염증 물질이나 인슐린 작용을 방해를 해서 제2형 당뇨에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없고 이렇게 쉽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탄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쉽게 부러지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손상이 오게 될 뿐만이 아니고 이게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근육이 좋은 근육인지는 알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중점을 맞춰서 얘기할 게 생존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생존 근육은 뭐냐? 이걸 알려주세요. 생존 근육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반드시 나의 생명 유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근육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생존 근육들을 몇 가지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심장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저거는 그냥 저절로 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 근육이 있어야 저 심장도 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장은 우리의 이제 왼쪽 가슴에 여기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뭐 분당 70회 정도 뛴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는 셈이나 됩니다. 바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기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심장의 강한 펌프질이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심장에 내재되어 있는 이 근육의 그 비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에 있는 근육들에게 물건 좀 들어보고 어렵네 그러면 좀 키워야 되겠다 이게 인지할 수 있지만 심장은 내가 이게 근육이 좀 부족해졌는지 충분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혹시 부족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일단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겠죠. 뭐 손발이 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부전이 오게 되고요. 혈행이 좋지 못하면은 결국엔 찌꺼기가 잘 쌓여요. 그 찌꺼기, 그 혈전 덩어리가 관상동맥을 막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게 되고요. 우리 심근경색을 이제 심근경색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심장의 근육이 이제 괴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사가 바로 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다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아주 높은데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초기 사망률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섭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이 심장에 있는 근육도 줄어들 텐데. 그럼요. 그러면 와, 정신 바짝 들게 되는데요. 다음 생존 근육은 뭡니까? 그럼? 자, 다음으로 사수해야 될 생존 근육 두 번째는 바로 삼킴 근육입니다. 삼킴 근육.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입, 혀,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 뒤쪽부터 해서 식도까지 음식물이 아주 적당하게 잘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걸 작동시키는 것도 결국 다 근육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삼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흡임성 폐렴이 잘 생길 수 있고 영양실조도 잘 걸릴 수가 있죠.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층에서는 한번 폐렴에 걸렸을 때에도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그 아래쪽에 있는 연령대에 비해서 7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킴 근육이 나빠진다는 것도 바로 생존과 직결이 되는 거죠. 와,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팝을 먹다가 그 사례를 걸리는 적이 많잖아요. 혹시 그게 삼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65세 노인 3명 중에 1명이 근육 감소로 인해 삼킴 장애가 있다고 하고요. 이처럼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에 삼킴 근육 약화로 삼킴 장애 위험성은 약 2.7배 높아진다고 하고요. 삼킴 장애가 있다 이러면 내가 근감소증이 아닌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례가 들리는 거 외에 또 다른 삼킴 근육이 좀 부족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알아보긴 좀 어렵지만 하지만 음식을 드실 때 좀 사례가 자주 들린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삼킴 근육의 한 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먹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뭐 자고 일어났는데 침이 좀 많이 흘려져 있다거나 하는 것들도 삼킴 근육이 떨어져가는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이 유난히 입 밖으로 좀 많이 튀어서 좀 남들한테 보기 민망하셨던 분들도 혹시 삼킴 근육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뭐 먹을 때 살에 걸리고 이러는 거는 아마들 많이 경험들을 하실 텐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삼킴 근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생존 근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가 또 사수해야 할 생존 근육 그 다음은 바로 배뇨 근육입니다. 네, 흔히 우리 뭐 나 물 많이 안 마셨는데 화장실 자꾸 가고 싶어, 참는 힘이 약해졌어,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년 이후가 되면 남자분들이 확실히 그 준빨이가 좀 약해져요. 네, 오줌빨이. 요것도 다 어떻게 보면 배뇨 근육이 좀 줄어서 갔는데 이게 어디 있는 근육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소변 관장하는 게 방광이잖아요. 그 방광 자체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방광을 담고 있는 이 골반강은 골반 저근이라고 있어요. 골반 저근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골반 저근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좀 뭐 배뇨 장애라든가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꼭 사수해야 되는 생존 근육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례자가 있는데요. 이 근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 등산에 나선 오늘의 주인공 송투순 씨. 아니 그런데 시방 뭐 하는 거래요? 앞으로 걷는 게 아닌 개처럼 옆으로 걷는 모습?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옆으로 이렇게 걸으세요? 아 근력 운동하고 있어요. 옆으로 걸면 이게 근육이 더 당겨져서 더 근력 운동이 좋아요. 허벅지 근육 향상뿐 아니라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 관절을 보호해준다네요. 아싸 운동 된다. 아싸 운동 된다. 일주일에 서너 번 시간이 날 때마다 살에 오른다는 송투순 씨. 그녀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 시원하고 맛있네.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근 감소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유방암과 근감소증을 진단받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하된 근력을 되찾기란 쉽지 않았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프고 온 육신도 아프고 몸이 자주 아파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몸의 중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모든 게 무너지네. 내 다리야 이게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어떻겠냐. 그날 오후 점점 사라지는 근육을 되찾기 위해 운동 중인 줄 알았는데 웬 휴지? 화장지 두루마리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나만의 운동 기구예요. TV 볼 때도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럼 허벅지 근육이 길러져요. 사실 이곳은 갑부의 14년 된 거래처라는데 허벅지에 휴지를 낀 후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해주면 코어 근력 운동이 됩니다. 허벅지에 힘을 줬다 빼기를 반복하면 허벅지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누구세요? 어서 와. 잘 있었어? 네. 우리 친구. 친구? 네.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내가 이렇게 허벅지가 빠졌어요. 여기가 더 가늘어졌냐? 그러니까 요새 그 감소증이 있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늘어져 버려. 나도 이렇게 약해져 버렸어. 이것밖에 안 돼. 꾸준히 운동해온 친구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야 너도 다리가 얼마나 통통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빠졌어 그냥. 하루 일과가 그냥 만나면은 걷는 거 운동. 그거밖에 없어요. 걷고 그냥 운동을 자주 해야지 이거 그나마 유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그 근감소증 자가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 나 그거 모르고 있거든. 가르쳐 줘. 내가 한번 해볼게. 팔을 들어. 또 다리를 꽉. 팔을 사용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면 성공. 실패 시 근육량 부족. 짚고 일어나. 짚고 일어나야 돼요? 안 돼? 안 돼.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이게 근감소증. 운동. 근육이 이게 많이 생긴다. 평소 관리해온 친구도 실패. 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10년도 감소증 있는데. 그 양은 못 일어나요? 그냥은 팔을 딛고 일어나. 이게 그 근육 생기는데 좋은 단백질인데. 아이고 그래? 좀 이것 좀 마시고 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되면 매년 1%의 근육량이 감소한답니다. 따라서 운동과 단백질 보충은 필수. 송투순 씨도 친구의 제안으로 먹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거 계속 먹어요. 1년 넘게 먹었어요. 이건 밥은 안 먹어도 이렇게 먹고 가면 한 2시간은
든든해요.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쉐킷쉐킷 흔들어서 마셔주면 끝. 산양류 단백질. 운동 후에 먹으면 좋다고 해서 지금 먹고 있어. 원유 생산량 2.4%뿐인 산양류에서 추출. 이거를 먹으면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한 2시간 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날씨가 추울 때는 타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해가 길 때는 그냥 분말로 가서 아무데나 물은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말로도 먹고 물로 타서도 먹고. 친구야, 밥 먹게 와. 친구를 위해 준비한 참치 두부 달걀 볶음밥과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 순두부입니다. 그야말로 단백질이 가득한 한상 차림이네요. 소화를 도와주는 두부로 만든 밥과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소문난 황태까지. 오늘 식사 제대로 하시네요. 아 이런 걸 먹어야죠. 두부. 또 야채도 먹어야 되고 두부도 먹어야 되고. 양태가 아주. 몸속에 건강 한 스푼 더해진 두 사람. 활동하기 좋은 날엔 집에만 있을 수 없죠. 저 구름이 엄청 이쁘네. 무게구름. 가을 하늘 너무 좋다. 밥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네. 저 구름 좀 봐봐요. 진짜 오늘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어우러진 가을 하늘. 진짜 오늘 구름은 그 네. 솜사탕 같아요. 저거 좀 봐. 그래. 그 비행기 타고 저런데 좀 뚫고 들어가면. 응, 뚫고 들어가면 진짜 멋있어. 하늘만 쳐다볼래. 아이고 야야야. 이거 더 좋은 잡. 무서워요?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출렁출렁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아찔한 산책을 즐기는 두 사람. 친구야, 저 하늘 좀 봐봐. 너무 오늘은 멋있다. 더 좋다. 친구와 발맞춰 함께하는 노년. 두 사람에게 건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또 건강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돈도 있어야지만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고 또 친구도 중요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한 길, 근력과 건강이 기반돼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하고 산책도 하시고 또 집에서도 틈틈이 근육 강화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꼼꼼하게 근육 사수 비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장민욱 선생님은 10초 장수 진단법? 네. 그러면 10초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걸 진단해 볼 수 있다. 네, 그럼요.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 딱 10초 만에 나의 장수 비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진단법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뭐 말보다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차 박사님, 구자 씨, 뭐 같이 나오셔서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뭐 제가 의심하는 건데요. 네. 10초면 제가 아무리 빨리 먹어도 음료수 10초 만에 못 먹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올해 이 브라질 연구팀에 의해서 이 영국의 굉장히 유수의 저널에 게재가 됐는데 이 10초 만에 한 발로 서기를 해보면 내가 정말 장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0세부터 75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발로 서는 자세를 시켜봤고 10초간 총 3번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통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년 정도를 이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이 7년 동안 결국 나중에 지나가고 봤더니 1,600명 정도, 1,800명 정도의 이 참여자들 중에서 이 123명이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망을 하기는 했는데 한 발서기가 가능했던 그룹에서는 이 사망률이 채 10%가 되지 않았지만 이 한 발서기가 잘 안 됐던 그룹에서는 그거보다 한 80% 정도 높은 수치대로 이 사망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요? 한 발서기가 그렇게 대단한가? 네. 한
한발서기 한번 같이 네. 해볼까요? 네. 예, 자세는 그쪽에서 뭐 특별히 얘기를 한 거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한 발을 번쩍 들어서 또는 한 발을 이렇게 다리에 걸쳐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서서 10초를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제가 그러면 카운트를 한번 세볼 테니까 준비 시작할 때 네, 한 발을 들고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편안한 자세로 네,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이게 뭐라고 긴장되죠, 이거? 자, 1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잠깐만. 그런데 이게 드니까 진짜 조금 불안해요. 부들부들. 네, 그렇죠. 네, 벌써 카운터 가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8초, 9초, 10초. 좋습니다. 잔소리 오래 살겠네요. 오래 살 수 있네요. 네, 오래 사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팀이 그런 한계를 두기는 했습니다. 뭐 무조건 한 발로 선다는 것 자체가 오래 산다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한 발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운동신경이 그만큼 좋고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근거를 들었던 거죠. 두 분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이게 한 발 깽깽이로 들어가볼까요, 그러고? 아유, 차 박사님 축하해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우리 같이 오래 살아요. 조금씩 세 번 정도는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근데 눈 감고 하라고 그럴까봐 저는 고민이었어요. 눈 감고 하시면은 60대에서는 8초, 그다음 70대에서는 5초 이상 버티시면 됩니다. 그거 어렵던데. 쉽지 않죠. 눈 감으면 근데 아까 딱 드니까 이쪽이 조금 무릎이 부들부들해요. 이게. 아니 어쨌든 통과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오래 봅시다. 네. 자, 콸콸콸 지압법은 뭡니까, 모상훈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이제 배뇨 근육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뇨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혈자리 두 가지인데요. 일단 배꼽 밑에 우리 관원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단전이라고들 많이 하죠. 관원혈은 우리 배꼽 밑으로 자기 손가락 한 요 4개 정도 떨어진 자리. 그리고 거기서 일직선으로 쭉 더 떨어지면 여기 치골결합과 뼈가 하나 딱 걸릴 거예요. 그 뼈 그 자리가 곡골입니다. 이 두 자리를 섰을 때도 눌러주고 누워서도 누르고 앉아서도 누르고 수시로 눌러주다 보면 이 배뇨 근육이 튼튼해져 갖고요. 각종 어떤 배뇨 장애라든가 또 소변이 안 나가거나 뭐 소변이 너무 잘 나가는 것들 모두 다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그냥 수시로 꾹꾹 눌러주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콸콸콸 지압법이었고요. 차윤환 박사님은 산양류 단백질. 네. 산양류 단백질, 일단 산양류, 말 그대로 산양에서 얻어낸 유를 우리가 산양유라고 합니다. 이 산양유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은 것들을 우리가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고 꼭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근육에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이 산양유를요,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두부, 고기 이런 거 꼬박꼬박 먹고 있거든요. 그거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가 이 단백질 자꾸 단백질 그러면 아우 단백질이 잔소리 같아 그러는데 잔소리를 100번 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요. 하루에 왕창. 한 번에 왕창.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매 끼 적당량 골고루 먹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요. 3끼를 30g씩 3번 나눠 먹인 경우와 한 번 저녁에 단백질을 90g 한꺼번에 몰아 먹인 그룹에 대한 비교를 해봤거든요. 먹은 양은 같은데 횟수가 다른 거죠. 이럴 경우에 몇 끼 나눠서 먹은 집단들의 소화 흡수율이 약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섭취 방법은 나누어서 먹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산양류도 우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유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있었는데 굳이 산양류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어라?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데 따로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류, 그러니까 우유류와 같은 유류들 중에 젖소에서 짜는 우유의 비율은요 83.1%나 됩니다. 자, 그런데 산양유는요 양이 굉장히 적어서 하루 생산량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이 적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산양유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에 있느냐? 단백질 함량 차이에 있습니다. 자, 우유에는요 3.2%, 모유에는 1.2%, 그리고 산양유에는 3.6%, 즉 산양유 단백질이 조금 더 많고요. 모유보다는 무려 3배가량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모유는 완전체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유보다 산양유가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저 그런 건 몰랐어요. 3배가 더 높다고. 그렇죠. 원래 모유 그 자체도 굉장히 좋죠.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화기관이 잘 발달되지 않은 어린 영유아도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흡수가 되는 방식으로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양유 단백질에는 훨씬 더 많은 함량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화 기능이 좀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한번 맛 좀 보실까요? 맛있어. 그 아이스크림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먹기 편한데 구잘 씨는 어때요? 먹어보니까 약간 우유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고소하고 약간 연한 우유? 그래, 하필이면 우리 지금 우유를 얘기하니까 우리 우유 먹으면 약간 속이 더부룩해지고 약간 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산양유를 먹으면 혹시 그런 게 없나요? 그러게 이제 우유 먹을 때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소화 잘 안 되는데 산양유도 그게 좀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우유가 참 먹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먹고 나면 너무 뒤가 불편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신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산양유 단백질의 주요 효능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판넬로 준비한 하나 뜯어주시죠. 네. 소화 흡수 업. 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먹을 때 속이 안 좋은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유당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75% 되는 한국인들이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먹으면 그렇게 화장실을 자꾸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났을 때 우유가 좀 더부룩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우유 단백질 중에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 때문인데요. 얘들은 위산과 함께 만나면 응고되고 서로 뭉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소화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양유에는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의 함량이 적고요.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 중에 하나인 베타카제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유도 이 인도의 아주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였던 이 간디가 오랜 단식 투쟁 끝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영양 보충을 위해서 먹었던 식품이 바로 이 산양유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터당 알파 S1 카제인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면은 우유에는 12에서 15g 정도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산양유에는 0.9에서 7g 정도로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화 흡수 업. 다음은 체지방은 다운. 그럼 근육 건강을 위해서 아무래도 산양유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체지방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체지방까지 다운해준다 그러면은 금상첨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산양유의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CLA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들은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CLA는요 우리 몸속의 지방 대사에 관여해서요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길이가 긴 장쇠지방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지방으로 전환되고 축적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길이가 짧은 중세지방산보다 흡수와 대사율이 빨라서 체지방에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 분해 중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방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지방, 다운, 당뇨, 디펜스. 예, 산양류가 혈당과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뚱뚱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고지방 식이만 공급을 하고요. 다른 쪽은 같은 고지방 식이에다가 산양류를 함께 24주간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고지방 식이만 먹은 쥐의 경우는요, 혈당이 12% 상승을 한 반면에 산양류 단백질까지 먹은 쥐의 경우에는 혈당이 7% 정도만 상승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산양류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선택을 하실 때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성 식품 마크가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루 드셔야 하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일일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는 70g, 여성의 경우는 55g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드실 경우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생존 근육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잘 씨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십시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채널 A